고구려 건국설화인 주몽설화는 백제나 신라의 건국설화보다 내용이 풍부하고 구성이 복잡하다. 고구려인 스스로 남긴 자료가 전해지기에 고구려 성립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가장 오래된 주몽설화는 광개토왕릉비의 서두에 나타나며 무릉루 묘지명과 위서 고구려전에서도 5세기경 기록이 확인된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와 삼국유사 동명왕편 등 국내 문헌은 5세기 기록에 후대적 윤색이 더해진 형태로 전해진다. 주몽설화는 부여의 동명설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4세기 후반 집권적 국가체제가 정비되면서 건국설화로 자리잡았다. 고구려 왕실의 입장을 반영한 주몽설화는 전승마다 출신이나 세부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 줄거리는 대체로 일관된다. 설화는 천재와 하백의 혈통을 이은 주몽이 하늘신과 땅의 어머니 신에게 받은 신적 권능으로 여러 시련을 극복하고 졸본 지역에 정착해 고구려를 세웠다는 내용을 담는다. 이는 고구려 건국의 당위성과 왕들의 통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하지만 고구려가 주몽의 신적 권능이나 주몽 집단의 독자적 힘만으로 세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백제 건국설화의 서두에 등장하는 주몽설화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북부여에서 난을 피해 졸본부여로 온 주몽은 후사가 없는 졸본부여왕의 사위가 되어 왕위를 이었다. 백제 시조 비류왕의 아버지 우태는 북부여왕 해부르의 서손이고 어머니 소선호는 졸본인 연타발의 딸이다. 소선호는 우태와 결혼해 비류와 온조를 낳았으나 우태 사망 후 과부로 지냈다. 이후 부여에서 남한 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뒤 소선호를 비로 맞아 많은 도움을 받았다. 주몽은 소선호를 총애하고 비류와 온조를 아들처럼 대했으며 나중에 부여에서 유리가 내려오자 그를 태자로 삼아 왕위를 물려주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주몽이 졸본 지역에 오기 전 이미 졸본부여와 소선호 집단 등 선조 토착 세력이 존재했다. 주몽은 이들과 결합해 세력을 확장했다. 압록강 중류 일대에서는 토착 세력의 성장, 이주민 집단의 유입, 그리고 이들의 결합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고구려는 주몽의 신적 권능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 주몽설화는 이러한 과정을 신비화했지만 고구려의 진정한 건국 주체는 주몽 집단이 아니라 압록강 중류 일대에서 성장한 선조 토착 집단이었다. 따라서 고구려 성립 과정을 이해하려면 이 지역 토착 집단의 성장 과정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고구려의 발상지인 압록강 중류 지역은 동서교통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며 요동, 동해안, 황해, 대동강제령강 유역, 송화강 유역, 유화 상류 초원지대와 연결된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은 고구려 발전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다. 이 지역은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아 넓은 들이 부족하고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식량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압록강과 그 지류인 동로강, 자성강, 홍강 유역에는 충적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국내성과 오녀산성이 있는 통구와 환인현 지역은 넓은 분지를 이루며 만주 일대에서 가장 온난하고 강수량이 풍부해 거주에 적합했다. 이러한 자연 조건 덕분에 청동기 시대부터 이 지역 주민들은 강 연안의 충적지를 기반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가축 사육, 사냥,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신석기 시대 유적도 발견되지만 청동기 시대 주민과 동일 계통인지 확실하지 않다. 신석기 유적에서는 빗살무늬 토기, 돌도끼, 돌괭이, 그물추, 돌활쪽 등이 출토되어 생활 양식이 청동기 시대와 유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얇은 돌괭이가 다량 출토되어 신석기 시대에도 농업의 비중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청동기 시대에는 토기와 석기 제작 기술이 발전했고 홍강 지류인 대위사 연안의 이도회자 유적처럼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다. 다양한 석기의 대량 생산은 농업 발전과 주민 집단 간 활발한 교류를 촉진했다. 이 지역의 청동기 문화는 요동에서 청천강에 이르는 고조선 문화 및 송화강 유역의 서단산 문화와 유사하다. 특히 토기 형태에서 두 지역의 요소가 동시에 나타난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꼭지 달린 바리 모양 단지는 서단산자형 토기와 비슷하며 고조선 지역의 미송리형 토기가 중강군 토성리와 통화시 왕팔전자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청동기 시대 주민들이 고조선 및 송화강 유역 주민들과 활발히 교류했음을 보여준다. 기원전 4에서 3세기경 중국 전국진한 교체기에 요동과 한반도 서북 지역의 정세는 급변했다. 고조선은 기원전 4세기 연나라와 대립하다가
기원전 3세기 초 연해 공격으로 요동에서 평양으로 중심지를 옮겼다. 이에 비파형 동검 문화는 세형 동검 문화로 전환되었고 철기 문화가 요동과 한반도 서북 일대에 확산되었다. 중국 대륙의 유이민 파동도 이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단동과 환인 집안 지역에서 출토된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 과도기 형식의 동검, 철제 농공구와 무기를 동반한 명도전 유적은 이를 보여준다. 이 지역 주민들은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 주변과 구별되는 독자적 문화를 형성했다. 압록강 중류 일대의 적성묘는 이를 상징한다. 가장 이른 무기단 적성묘는 압록강 중상류와 대동강청 청강상류에 분포하며 이는 고구려 초기 영역과 대체로 일치한다. 적성묘의 기원은 다양하지만 단동과 집안환인의 청동단검묘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집안 오도령 고문의 청동단검묘는 계단 적성묘로 주목받는다. 적성묘에서는 철제 농기구, 무기, 생활용구가 주로 출토되며 무기단 적성묘에서는 전국지난 시기의 화폐가 발견된다. 이는 적성묘가 비파형 동검 문화와 세형 동검 문화 과도기의 청동단검묘에서 기원의 철기, 문화 보급과 함께 본격적으로 축조되었음을 보여준다. 그 시기는 기원전 3세기 중엽에서 기원전 2세기 초로 추정된다. 문헌에 따르면 늦어도 기원전 2세기 후반에는 독자적 정치 세력으로 성장했다. 고구려의 종족 기원과 관련해 예, 맥, 예맥 등의 명칭이 주목되었으나 정설은 없다. 예, 맥, 예맥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다. 고구려를 맥이라 표현한 것은 기원 이후 중국 사서에 집중된다. 삼국지에는 대수 유역에 세워진 고구려를 대수맥, 서안평으로 흐르는 소수에 사는 고구려 별종을 소수맥이라 하여 고구려를 맥족으로 인식했다. 중국 북방의 돌고린도 고구려를 맥리맥구려라 불렀다. 기원 이후 중국 문헌과 북방 유목민은 고구려를 맥족의 나라로 보았다. 그러나 맥은 원래 중국 북방 종족의 명칭이었다. 반면 바레만 동부지역은 선진시기 예족의 거주지로 인식되었다. 예족 중 조선이 가장 먼저 독자적 정치 세력으로 등장했고 이후 구여, 진번, 임둔 등이 성장했다. 사기에서는 조선을 둘러싼 주변 세력을 예맥이라 통칭했다. 고고학 및 문헌 자료로는 중국 북방 맥족과 압록강 중류 주민을 직접 연결할 수 없다. 고구려를 이룬 주민은 원래 예족 또는 예맥족의 일원이었다가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초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독자적 주민 집단을 형성했다. 기원전 2세기 후반부터 독자적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며 처음에는 구려로 불리다가 고구려라는 국가명으로 고정되면서 기원 전후부터 맥이라는 종족명으로 불렸다. 압록강 중류 지역에서는 기원전 3세기 중엽에서 2세기 초 사이에 주변과 구별되는 주민 집단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기원전 2세기 후반 예군 남녀, 구려 등의 정치 세력으로 성장했다. 이후 여러 단계의 통합과 복속을 거쳐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나타나는 나를 형성했다. 나는 노내와 음이 통하며 강이나 계곡의 평야를 뜻하는 지역 집단을 가리킨다. 삼국사기에는 태조왕 20년과 22년에 고구려에 통합된 조나, 주나를 비롯해 비류나부, 환나부, 관나부, 연나부 등이 등장한다. 나부는 중앙 권력의 통제를 받는 나라를 의미하며 조나와 주나는 독립적 단위 정치체로 왕과 왕자로 상징되는 운동력과 군사력을 가졌다. 기원전 2세기 중엽 위만 조선과 한의 영향력이 압록강 중류로 확장되었다. 위만 조선은 진번과 임둔을 복속시켜 세력을 키운 뒤 주변 집단에 압력을 가하며 중국과의 교통을 통제했다. 이에 나 집단들은 유력 집단을 중심으로 결집했고 기원전 128년 예군 남녀 집단이 한에 투항한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한의 창해군 설치 계획이 좌절된 뒤 나 집단들은 대외적 결속보다 내적 통합과 복속을 활발히 전개했다. 요새지마다 구루, 홀이라 불리는 성을 축조하며 구려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기원전 108년 하는 위만 조선을 멸망시키고 낙랑군, 진번군, 임둔군을 설치한 뒤 기원전 107년 압록강 중류에 현도군을 설치했다. 현도군의 고구려에는 이 지역이 구려, 즉 고구려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현도군 지역은 낙랑군과 비슷한 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낙랑군은 한해 상인과 관리의 진출로 법금이 증가하고 군역과 조세 부담이 커졌다. 한은 고구려 왕에게 국, 필이, 악공을 내려 대표성을 인정하고 각 집단의 조복과 의책을 주어 개별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고구려가 교만해지며 현도군에 오지 않자 한은 동쪽 경계에 책구루라는 작은 성을 쌓아 조복과 의책을 두었고 고구려인이 이를 가져갔다. 이는 한의 분리 통제책이 더 이상 실현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고구려가 지역 전체를 통괄하는 국가 권력으로 성립했음을 의미한다. 고구려는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초 철기 보급 이후 나 집단의 성장과 통합을 거쳐 국가로 발전했다.